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저명한 화가 서예가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강릉 북평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신명하는 관직을 택하지 않은 사대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사원의 딸로 신사임당을 덕이 있고 교양 있는 여인으로 키웠다. 16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서울에서 살았지만 신사임당은 계속해서 예술과 문학을 배우고 연마했습니다. 19세에 덕수, 이시, 이원수와 혼인하여 여러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미술과 글쓰기에 몰두했다. 신사임당의 예술과 서예는 생전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시와 유교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은 한국과 그 너머 세계의 여성들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신사임당은 결혼 후 몇 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인 파주시, 율곡리와 강원도 평창군, 백곡포리 등 여러 곳에서 살았다. 가끔 혼탁한 어머니를 찾아가 강릉에서 셋째 아들을 낳기도 했다. 1541년 38세에 남편의 집안을 돌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종로구에 있는 수진방에서 살다가 1551년 삼청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살았다. 같은 해 여름 남편이 수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평안도로 아들들과 여행을 가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신사임당은 모범적인 유교적 동목으로 알려져 태임이라는 존칭까지 주어졌는데 이는 그녀가 여성의 최고 이상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의 명성이 부분적으로 그녀의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태임을 포함한 다른 뛰어난 여성들을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예술을 통해 성숙시킨 뛰어난 예술가였다. 그녀는 독립적으로 살았고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교적 여성상에 따르지 않았다.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7살 때부터 미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양육은 그녀에게 그녀의 재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한 유능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양육 덕분에 그녀는 유명한 예술가이자 한국 역사상 여성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저명한 화가이자 서예가였으며 조선시대의 저명한 학자 이이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그림은 종종 곤충, 새, 곡과 같은 자연 소재를 묘사했으며 정교한 디테일과 생생한 품질로 유명했습니다. 한 이야기는 달기, 그녀의 딱정벌레 그림 중 하나를 진짜 벌레로 착각하여 어떻게 쪼았는지 알려줍니다. 신사임당은 예술적인 재능 외에도 타고난 서예가이기도 했다. 그녀의 글은 우아함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순수함, 고요함, 세련됨의 미덕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녀의 소화와 소화 작품은 몇 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국 미술의 걸작으로 추앙받고 있다. 신사임당의 유산은 여러 세대의 예술가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창조성과 아름다움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종 때 어수건이 저서 백관잡기에서 신사임당의 포도 산수화를 극찬한 바 있다. 안견 다음에는 신사임당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여성의 그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고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어떻게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임당의 6점 서예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보면 넷째 여동생의 아들인 권처균이 이 6점을 차지하여 최대에게 주었다고 한다. 결혼하고 집을 떠났을 때 이후 영조 때 이웃 마을 사람에게 도둑 맞을 때까지 대대로 최씨 가문에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구출돼 두산동 최신의 집에 보관됐다. 결국 1971년 강릉 열봉기념관으로 인계되어 현재 보관되어 있다. 6점의 서예는 신사임당 서예 병풍으로 1973년 7월 31일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오죽헌 박물관 소장, 신사임당을 절묘한 예술적 성취의 경지로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녀의
환경이었다. 첫째, 그녀는 엄격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남성 중심 유교 사회의 전형인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한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예술가로서의 그녀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아내의 재능을 알아보고 의견을 들어주는 마음이 넓은 남자였다. 신사임당은 결혼 전 외할아버지로부터 예능과 학문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았고 그 학문은 어머니를 통해 물려받았다. 외동딸로 자라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학문을 배워 결혼 후에도 계속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 결과 그녀는 평범한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사임당은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신사임당은 서울로 올라와 지은 유대 관력망 친정, 사친 등의 시에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세계가 그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유부녀가 되어 오직 아내로서의 삶에만 몰두해야 하는 유교적 규범에 얽매인 후에도 신사임당은 어린 시절의 고향을 그리워했고 규정된 충의보다 순수한 인간의 감정과 사랑을 중시했다. 신사임당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을 진정성 있고 정직하게 추구했다.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는 남편이었다. 그녀가 고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너그러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친구들에게 그녀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정도로 그녀의 재능을 이해하고 알아보았다. 그는 또한 아내와 대화할 때 열린 마음을 가졌고 항상 그녀에게서 배울 의향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제자 이경익이 고위직에 임명되자 남편이 참배하러 갔다. 이 제자는 1545년 을사사변을 지원하여 선비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이 제자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런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신사임당의 남편인 이원수 씨는 그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혹시 모를 갈등을 피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서로의 안녕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예입니다. 신사임당의 자녀 중 셋째 아들 이인은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은 교육과 영감을 받았다. 이인은 어머니의 삶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녀의 예술적 재능, 단아한 품에 순수한 성품, 효도를 담았다. 윤종섭은 이인을 비롯한 위인들을 신사임당의 모범적인 교육의 산물이라고 지켜세웠다. 신사임당은 진정으로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인은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고 그녀의 아들 이우와 큰딸 이명창은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신사임당의 그림으로는 보라색 잉어 그림 자리도, 산수도, 곤충과 식물 그림, 초충도, 기러기 갈대 그림 노안도, 연꽃과 뇌가리 그림이 있습니다. 연로도, 개오라 속의 오리와 도요새의 안조합도, 그리고 식물과 곤충의 육면 병풍이 있습니다.